아, 진짜 오셨네요? 제가 그렇게 무섭나요? 그냥 앉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만나고 싶었던 이유를 말해보시죠. 저번에 너무 급하게 얘기하느라 못다한 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 범행 수법이라든지 살인 동기라든지.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추측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은 단순하거든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싶을 뿐이죠. 자문을 구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한테 도움을요? 제가 아는 법조인이 두 분뿐이라 변호사님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게다가 두 분은 분명 이 일에 나서고 싶으실 거니까요. 검찰의 조사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최예월 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모든 계획, 모든 더러운 일들은 모두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김태석이 필사적으로 찾던 사람도 저예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제가 바로 당시 김태석한테 누명을 씌운 배후의 범인이에요. 최예월 씨도 죄가 있긴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김태석 사건의 판결을 받게 둘 순 없잖아요. 아니면 변호사님들도 악당이라 불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든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법이나 법조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저희에게 씌우지 마세요. 이유만 타당하다면 당연히 의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서진명 씨의 진짜 생각을 들어봐야겠어요. 그럼 시작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변호사님들 같은 유형의 사람은 처음 봐요. 저랑 최예월 씨의 인생에서 법, 정의 같은 건 신문에나 나올 법한 동화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가짜 신분은 제쳐두고 제 고향은 미림시 밖에 외진 곳이에요. 무법지라 할 수 있죠. 집안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 저와 예월이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들어와. 올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네 정신 나간 아빠를 맨날 이렇게 피해야 하냐고.
내년이면 졸업, 맞지? 밖에서는 설설 키고 집에서는 때릴 줄밖에 모르는 쓰레기 같은 가족은 그냥 신경 끄면 되지 않아? 잘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할까? 야, 좀 강하게 살아. 좀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거기 누구야? 우리 아들 출세했네? 집에 여자를 데려와? 아 참, 어디까지 간 거냐? 아, 잠깐. 누군지 알겠다.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인가? 어제 나한테 술 따라준 여자가 바로 너희 엄마인데. 예월이는 제 친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 이 자식이 한 번만 더 대들어봐. 다른 쪽 귀까지 잘라버릴 테니까. 가자! 진명이한테 손대지 마! 이 망할 늙은이야! 가자! 이것들이 죽일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예월이 건드리지 마세요. 죽어야 하는 건 아버지겠죠. 죽은 거야? 일단 진정해. 날 봐. 어떻게 진정해? 내가 죽인 거지. 자수해야 해. 이거다. 싫어! 이 피 보여? 내가 죽인 거야. 저 늙은이가 날 해치려고 해서 내가 먼저 죽인 거라고. 널 그렇게 대하는 게 싫어서 대신 죽여준 거야. 알겠어? 말도 안 돼. 내가 그럼 경찰서로 가든지.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 누가 정확히 밝혀낼 수 있겠어? 우리 둘만 살인범이 돼서 같이 잡혀갈 뿐이지. 싫어. 넌 잡혀가면 안 돼. 그럼 사실을 받아들여. 명심해. 오늘 내가 널 위해 사람을 죽였고 앞으로 넌 자유라는 걸. 대신 평생 나랑 함께하면서 내 자유도 보장해줘야 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날 도주범으로 만들었으니까 보상으로 너도 날 위해 누군가를 처리해줘야 해. 도주? 그래, 우린 친구잖아.
언제나 그랬듯이 너한텐 나뿐이고 나도 너만 있으면 돼. 네, 변호사님. 그거 아세요? 사실 제 진짜 성은 최 씨예요. 예월이가 서씨고요. 저희는 서로 성씨를 바꿨고 예월이는 저한테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연 현상에서 따온 것 같던데 월진이라고 알아요? 저희는 도망치기 전 근처 불량배가 쳐들어온 것처럼 집을 어질렀어요. 김태석은 당시 그 지역에서 꽤 소문난 상습 절도범이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현장을 위조했고 그땐 수사수단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됐죠. 아주 조금의 대가만 치르면 됐어요. 서진명 씨, 당시 최예월 씨와 당신의 상황이라면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을 텐데요. 몰랐나요? 법률 지원이요? 그런 걸 알 리가요. 게다가 당시 상황으로는 예월이랑 저 중에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에겐 좋은 기회였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 닿고 나서야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지 깨달았죠. 돈도 인맥도 없고 사람의 목숨까지 짊어진 두 미성년자가 살아남으려면 험한 길을 걷는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님들, 자유가 어떤 맛인지 아세요? 컨테이너의 녹슨 맛이에요. 처음에 저희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불법 노동자였어요. 그러다 불법 노동자를 운송하는 사람이 되었죠. 정말 이상하죠? 분명 예전에는 아버지한테 한 대만 맞아도 울었었는데 나중에는 누구보다 빨리 적응하고 누구보다 일을 잘했어요. 예월이와의 약속 때문일까요? 모르겠네요. 누구세요? 요즘 누가 널 미행하고 있어? 이 사람은 김태석이잖아. 왜 미림시에 있지? 아니지, 어떻게 우릴 찾은 거지? 몰라. 그냥 없애버리면 돼. 항상 벗어나고 싶어 했잖아. 애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안 하면 돼. 널 목숨 바쳐 일하게 만든 사람들한테서 벗어나서 죽은 척하고 섬에 가서 여생을 보내자. 그건 그렇지만 난 약속한 대로 너한테 진정한 자유를 줄 거야. 약속? 저기 그건 얼떨결에 한 말인 거 알잖아. 널 위해서. 날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계획대로만 하면 돼. 진명아, 같이 가면 안 돼? 위장한 건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김태석의 배후에 있는 범죄 조직이 결국 우릴 찾아냈죠. 생각나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심지어 우리와 돈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한테 도와달라고도 해봤죠. 예를 들어 교마의 사람들이라든지. 결국 전부 거절당했어요. 다들 저희의 생사는 전혀 상관없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우리와 김태석은 다른 사람의 도박을 위한 체스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악당들이 우리 같은 약자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서로 죽이게 해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 사이의 승패를 정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요. 그렇죠? 자,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 예월이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요? 저도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아요. 예월이가 김태석을 죽인 게 아니더라도 인신매매와 장기매매 혐의는 벗어날 수 없어요.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거센 비난을 받잖아요. 물어뜯기는 건 기본이겠죠. 항구에서 눈치챘거든요. 변호사님들이 김태석 사건 너머에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게 아니라면 백 변호사님이 일부러 저희와 접촉하기 위해 함정을 만들었을 리 없어요. 그 정보들은 말해도 제가 손해볼 게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변호사님들께 도움도 되고 저와 예월이를 조종하려 하는 그 사람한테 한 방 먹일 수 있죠. 금난 계곡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저희의 큰 손이죠. 대부분의 거래처가 가명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도 가끔씩 단서가 남아요. 가십 금난계곡 대표로 주문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인맥이 아주 넓어요. 양측의 자금 거래를 모두 교모회를 통해 진행하고 싶다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전형적인 자선 단체를 이용한 돈 세탁인가요? 비슷해요. 제가 알고 겪은 건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이제 없어요. 변호사님들, 아니에요. 그냥 별 의미 없는 작은 문제일 뿐이에요. 듣고 있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기회는 언제든 있어요. 근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변호사님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저희가 도망치지 않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률 지원을 받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